바꾸는 시간 25시 22번째 강사 김춘자 인사드립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제가 잠은 죽어서 잔다거든요. 왜 잠을 죽어서 자야 되나? 잠잘 시간 없이 많이 움직이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삼남 삼녀,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났어요. 삼남 삼녀의 셋째 딸이에요. 셋째 딸인데 저희 아버지가 위로 딸 셋에 아들 셋, 그래서 제가 셋째 딸이고 제 밑에 남동생이 셋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제가 사실은 나이는 어리지만 어려서부터 안 해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셋째 딸이니까 기염을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아버지 상에서 식사를 할 정도로 털을 잘 팔았다 그래갖고 굉장히 제가 대우를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중학교를 안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남동생들을 학교를 가르쳐야 되니까 여자는 그만 배워도 된다고.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연석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차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하고 굉장히 대립이 심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나 서울 가서 나 중학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언니들이 미리 서울에 상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15살에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래서 15살에 상경을 해서 제가 15살이라 제 이름으로는 취직을 할 수 없어서 대방동에 있는 농심라면 회사에 제가 언니 이름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니 이름으로 제가 요새 그 농심에 취직을 해서 라면을 너무 많이 먹어요. 지금 라면을 제가 거의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 농심라면에 근무를 한 1년 정도 하는데 이게 라면을 만들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산업체 중학교라도 내 힘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영등포 물레동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영등포 물레동으로 옮겨도 16살 정도 되다 보니까 그 16살짜리가 내 이름으로 또 취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또 언니 이름으로 가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명으로 들어가서 이제 중학교 물레동에 있는 그 산업체 학교가 주경야독을 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직원이 한 6,0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학교가 인간한 중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학교를 다니려고 그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옮겨서 중학교도 다니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중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 사무실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근무를 하니까 이 윗분들이 맨날 커피 심부름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사무실에서 안 있고 나는 공장으로 가겠다. 그 공장이 3교대로 가겠다 해서 3교대로 돌려갔어요. 제가 3교대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 회사에 이제 우리 그 6,000명이 되는 그 직원들이 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토큐표라고 천을 짜서 그 천을 일본에 수출하는 그런 업체였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딱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나는 밑에서 일하기 싫다. 그래서 빨간띠, 분홍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간띠가 그 직원들을 다 팀장격인 거예요. 반장격인 거예요. 그래서 반장을 가야지 해갖고 제가 1년 반 만에 학교 다니면서 반장으로 올라갑니다. 반장으로. 근데 제가 일하는 그 부서가 실패를 만들어서 그 물레 짜는 천을 짜는 그런 회사예요. 그 회사가. 그래서 그 실패를 만들려면 큰 솜이 지금 우리 농사짓고 시골에 논에 보면 큰 둥지 있잖아요. 그런 솜 둥지를 갖다가 가늘게 60수, 100수, 120수를 실패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천을 짜서 그 천을 가공을 해서 색깔을 물들여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래서 제가
반장까지 올라가는데 한 1년 반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갖고 반장을 하면서 저희 부서에 한 100명 정도 되는 직원을 제가 관리하는 게 된 거예요. 그때가 19살인가 18살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20살도 안 돼서 그런 과정을 또 거치게 되면서, 그러니까 띠를 항상 모자에다가 빨간 띠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빨간 띠를 하고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그 일을 시키는데, 제가 제 밑에 일을 시켰던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반장 언니로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 언니로 통하는데 제가 맡은 부서는 그 실패를 1, 2, 3, 4과에 다 그 넓은 직포라는 곳에 다 깔아줘야 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서의 반장들하고 저하고 유대관계가 좋지 않으면 제가 물건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실력이 되게 막강했어요. 그래서 100명을 한 6년 동안을 학교 다니면서 3년 졸업하고 또 중학교를 졸업하니까 또 고등학교를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 기숙사 생활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제 올해 이제 반장도 됐지, 회사에서 인정도 해주지, 그러니까 제가 사감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 기숙사의 사감 선생님이 돼서 완전히 호랭이 같은 사감 선생님, 기율을 딱딱 지켜야 되는 이런 활동을 제가 한 6년을 한 것 같아요. 6년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해서 또 학교를 2년짜리를 속성으로 또 다닙니다. 그래서 영등포가 제 나와바리인데 영등포 가면은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역에 가면 그 많은 술집들, 그 많은 학생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당시에만 해도 저희 반 학생 수가 50명씩인데 거의 한 5개 반이 돌아갈 정도로 학교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사촌 오빠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됐는데, 되면서 뭐 선도 봐라. 그리고 그 회사에서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중매해 준다고 해서 제가 선도 엄청 봤습니다. 부모님 없는 상태에서 선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잘했으면 제가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서울대 개구멍으로 서울대를 이제 그 순시를 하러 갑니다. 근데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다니는 친구들, 고만고만한 친구들 4명이서 서울대 개구멍으로 서울대를 들어갑니다. 그때만 해도 서울대를 정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이제 도서관이니 그 안에를 다 구경을 하니까 그 교수님,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여기를 들어왔냐 해서 우리 오빠가 여기 학교 다닌다 거짓말을 치면서 그 학교를 다 순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서울대학교를 갈 수도 없지만 그렇게 그런 학교들을 순회를 하면서 친구들하고 굉장히 놀았던, 그러다가 이제 20살이 넘어서 영등포에서 제가 이제 그 일하는 그 친구들이, 제가 26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 안에 제가 관리하는 인원이 100명이잖아요. 100명을 지금은 안 되지만 관악산에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고 앰프도 갔다가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할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100명이니까 제가 그걸 다 아우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10명씩 조를 짜줘요. 10팀으로 조를 딱 짜주고, 내가 고기는 다 10팀에다가 줄 테니 준비는 다 해갖고 와라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이제 반장이니까 다 쏘는 거죠. 그러면은 관악산에 가서 10명씩 다 숯 갖고 와서 다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 준비를 해서 거기서 앰프 틀고 놀고, 이런 시절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회식을 하려면 워낙 많으니까 제가 관악산을 갖다가 풀어놨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실컷 먹고 노래 부르고 앰프 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반장 언니 뭐 2차 갑시다 이러면 이제 제가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어려워하니까 제가 콜라텍에 다 넣어줍니다. 콜라텍에 넣어주면 콜라 한 병에 1,000원인데 영등포에 가면 그런 콜라텍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그 부서에 100명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가명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별의별 그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치만 제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저한테 이제 굉장히 예우를 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콜라텍에다가 풀어놓고 내일 제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내일 얼마든지 놀고 늦게 들어가도 되는데 내일 출근을 안 할 시 각오해라 하고 다 그 영등포 거기에다 넣어줘요. 그러면 다 출근 거기서 신나게 저녁에 놀고 저는 빠져나오면 아침에 보면 출근들을 다 해서 되게 끈끈하게 잘 먹고 놀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고 20살이 넘어서 중매가 계속 하는데 중매 결혼할 때가 우리 언니가 결혼을 안 하고 있었어요. 시집 가려고 그 외국계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선을 보는데 절대 우리 언니가 한쪽이 마음에 들면 언니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또 지론이 언니를 제끼고 시집을 간다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언니 간 다음에 나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중매가 들어왔는데 언니한테 제가 여기 나가보라고 언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공수부대 출신이고 좋아하니까 언니가 가봐라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소개해서 지금 언니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매를 한 5명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우리 남편을 사실은 혼자서 굉장히 많이 선을 받지만 뭐 잘났다고 결혼하는 거를 결정을 못했고 언니가 간 뒤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촌 오빠가 선을 보라고 그래서 지금의 남편을 선을 보게 됩니다. 근데 최초로 엄마 아빠 저 이렇게 같이 선을 봐서 선을 봤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못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2세를 생각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노는데 빠져가지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남편하고 선을 보고 딱 안경을 썼는데 굉장히 똑똑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재산도 뭐 돈 없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똑똑한 거 하나에 그냥 결혼을 한 달 만에 하게 됩니다. 한 달 만에 결혼을 해요. 근데 한 달 만에 선보고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을 거의 중매 서주고 엄마 노릇을 제가 다 했던 사람이라 사람 보는 거는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어렸지만 그때가 5, 6 정도 됐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남편을 딱 선택해서 했는데 이 남편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직업이 수원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돈이 하나가 없어서 그런 데다가 돈이 없는 데에서 월세를 살게 됩니다. 월세를 얻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거에 돈이 없으면 내가 벌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에서 같이 이제 월세를 살다가 나중에 우리 남편을 만나서 정말 돈이 없는 게 이렇게 힘들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 처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쌀이 없는 거예요. 쌀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아버님이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초창기에 그 당시에 월급이 남편이 1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 월급이.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병원에 갔다 오니까 180일이 넘으니까 그 월급이 가불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병원비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없어지니까 제가 쌀이 나중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도 저는 제가 선택을 한 남자이고 제가 선택했던 결혼 생활이기 때문에 아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안 해본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부잣집 맏며느리 같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이 생겼어도 정말 저희 남편한테 탓한다고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웅진 IQ 영업서부터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처녀 때 제가 미용을 배워놨었는데 미용실을 차릴 돈이 없어서 미용실을 못 차려서 웅진 IQ를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이제 제 계획은 아 미용실을 차려야 되겠다 이러다가 수원에서 5년 근무하고 89년도에 하남시에 오게 됩니다. 하남시에 와서 300만 원의 월세를 얻었는데 아 이렇게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나는 미용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을 싹 빼가지고 집 미용실을 5칸에다가 방을 한 칸 놓고 방을 정말 어른이 2명만 잘 수 있는 방을 얻어서 미용실을 한쪽에다가 의자 3개 놓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용실을 하다가 아이가 누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2명이. 그래서 아이를 제 배 위에다 놓고 미용샵을 하게 됩니다. 미용샵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가 누울 자리가 없이 제 배 위에다 놓으면 잠자다가 일어나서 그 잔결에 막 뜨거운 물이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아들이 일어나서 오줌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벌떡 깨가지고 또 그거를 닦고 자고 이런 세상을 저는 정말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그러면서도 결혼을 후회 안 했던 것은 아 남편이 너무 열심히 살았고 아이들이 또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내가 배우고 싶었던 이런 것들을 아 정말 후회 없이 가르쳐주고 싶다. 그래서 미용실을 하면서 엄청나게 아이들을 굉장히 계모처럼 불었어요. 계모처럼 모든 것이 네 인생은 네 거고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일을 해가면서 미용샵을 해가면서 저는 24시간 거의 20시간을 자지를 않고 하게 됩니다. 남편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는 거의 20시간을 눈을 뜨고 있었을 때가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샵에 나오면 샵에서 미용샵에서 고객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 미용샵만 운영할 게 아니라 세미나도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객들하고도 놀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미용했던 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덕풍동에 자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협조를 잘해주셔서 제가 살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정말 계모라고 저는 아들을 젖을 먹여본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업어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유치원 7살 때부터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물건은 네가 다 정리해야 돼. 실내화도 네가 빨아야 돼. 가방도 네가 빨아야 돼. 그리고 우리 집에 어린 나이지만 다 가르쳤어요. 가스레인지 키는 거, 밥하는 거 다 가르쳐서 내가 없을 때에는 누나가 엄마고 그리고 내가 밥통에 한 그릇이 있을 때에는 내가 다 먹은 다음에 다음 사람을 위해서 밥을 해놔야 된다는 교육까지 어린 나이에 그렇게까지 교육을 다 시키면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가 그 미용을
중간중간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너희 네 인생은 네 거고 내 인생은 내 거고 서로가 그렇게 강요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제가 도와주는 거를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습관들이 달려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커서도 어려서도 자기 밥은 자기가 다 챙겨 먹고요. 엄마는 엄마 하던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다 알아서 다 챙기고 다 알아서 자기네들이 할 일은 다 하는 그런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제가 보면 젊은 엄마들이 너무 캥거루맘처럼 아이들을 너무 참견하고 너무 헬리콥터맘처럼 주변을 돌면서 부모들이 너무 이렇게 잔소리라고 하면 그럴까?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약해지고 더 성장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러려면 나도 좀 놀고 나도 좀 즐기려면 잠을 줄여야 되겠죠. 잠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항상 그랬어요.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잠을 자느라고 다른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많은 시간들을 같이 남편하고 살면서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하면 저는 잠을 줄였어요. 잠을 줄이고 남편한테 할 일은 내가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잠을 안 자고 세월이 지금까지 흐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제가 지금은 자기 인생들을 살고 있지만 제가 지론이 잠은 죽어서 자야 된다.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아라. 잃기 전에 외양간을 튼튼하게 해놔야만이 나중에 그 소 찾으러 다니면서 힘들지 않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요새 우리 아들이 지점장인데 강의를 그 얘기를 자꾸 한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들을 지금은 걔가 지금 써먹고 있고요. 저는 제 자랑 같지만 배운 것도 많이 없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힘든 잠을 안 자고 힘든 세월을 봉사를 40년 동안 하는 것은 잠을 줄여가면서 했고요.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저를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보상을 해주는 시간이 되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잠을 줄여가면서 남대문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요. 내 인생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시간을 쫓겨가면서 살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해서 그럴 때마다 정말 남편이 정말 진짜 조금이라도 흠이 있었으면은 제 성격에 이혼하고 안 살았을 겁니다. 근데 너무 착한 남편인 거예요. 너무 착한 남편이다 보니까 그러면 내 스트레스를 내가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하고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남대문을 새벽에 가요. 9시 미용샵이 9시 10시에 문을 닫거든요. 그러면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나 남대문 갑니다. 그리고 친구 한 명 데리고 남대문을 가서 그 새벽 시장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 나는 밤에 집에서 잘 수 있구나. 이 새벽 시간에 온 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침까지 그 자기 생계를 위해서 그거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밤에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열심히 살아봐야지. 열심히 또 다시 한번 나를 다시 잘 업그레이드 시켜봐야지 이러면서 또 다시 또 힘내서 살아봤던 그런 세월. 제가 정말
성격도 좀 강한 편이거든요. 많이 강하고 당차인데 처녀 때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일을 시켜서 사람을 딱 보면은 어느 정도 각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능하면 요새는 어떤 얘기도 안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또 성질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잠을 안 자고 시간을 쪼개가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후회는 안 합니다. 후회는 안 하고요. 많은 경험을,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해보니까 공부, 물론 가정 형편이 좋아서 배우면 많이 배우면 좋겠죠. 근데 세상에 모든 경험을 하는 게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소없는 경험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끔 미안해서 업어주지도 않았고 젖도 안 먹여줬고 지가 뭐 다 알아서 살았듯이, 그렇지만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있었기에 저는 그 자녀들한테도 사실은 미안한 마음은 약간 있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꼭 아이들이 내가 부모가 옆에서 잘 챙겨줘야만이 잘 큰다는 그런 것보다는 사랑을 멀리서라도 많이 주면 아이들은 엇나가지 않고 잘 클 수 있다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남편한테 참 감사해요. 정말 제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너무 제가 또 성격이 한 번 어떤 일을 딱 맡으면 아주 끝장을 봅니다. 절대 점심에 문 닫고 밥 먹으러도 안 가는 스타일이에요. 맡으면 그 장소에서 꼼짝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상황인 것도 아마 남편이 또 많은 도움을 줘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젊어서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지금도 얘기를 하지만 젊어서 움직일 만큼 너무 나 피곤해 힘들어, 이거는 나를 너무 나태하게 만든다. 이거는 그냥 나를 뭐 봐주세요, 막 이렇게 그렇게 그냥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지금은 계모였고 정말 못된 엄마였고 칭찬 한마디 안 했고, 우리 딸이 지금 39인데요 사고가 제가 어려서부터 너무 이렇게 해놔가지고 60살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60대하고도 대화를 해도 뿔리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면으로 너무 많은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걔도 엄마 잠은 죽어서 자는 거라며 잠 안 자고 열심히 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남편하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